여기 CEO가 청문회를 주주총회만큼 자주 불려가고 불과 4년 전에 주가가 고점에서 75%가 빠졌던 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변동성 큰 중소형 기술주인가 싶겠지만 이 회사 주가 총액이 2경이 넘습니다. 사실 사명보다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오늘은 메타 주식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빅테크 주식 한 개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메타가 AI에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PER은 21 정도로 되게 낮게 잡혀 있길래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4년 전에 메타 주식 샀다가 반토막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차마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워낙 유명한 사이트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재밌는 게 출발은 페이스매시라는 이름으로 하버드에서 여자애들 외모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얼평하는 웹사이트에서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타인의 프로필을 보고 평가하는 것에 미친다는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 초점에 두고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초창기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제목의 영화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앤드류 가필드랑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앤드류 가필드가 이제 지분 갈등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랑 막 논쟁을 하다가 노트북을 집어 던져서 부수는 씬이 나와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맞으니까 이제 이 씬이 생각이 나면서 이때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집어 던졌어야 됐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인스타그램, 왓츠앱까지 인수를 해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의 메신저 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싸이월드 네이트온에서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으로 유행이 넘어갔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막 되게 오글거리는 글 많이 쓰면서 막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올리면 댓글에 막 왜 그래 재훈 무슨 일이야 이런 거 댓글로 달리고 막 그런 중이병 감성? 아무튼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돈 자랑하거나 기행하는 페이스북 스타들도 많이 떠오르고. 근데 그땐 몰랐어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인플루언서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메타의 2025년 4분기 수익 구조인데 98%,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인스타, 왓츠앱, 페북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에요. 보시면 지금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왓츠앱이 33억 명 이상이고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 각각 30억 명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인스타그램만 쓰니까 체감이 잘 안 되겠지만 왓츠앱은 저는 직무 때문에 해외 거래처랑 얘기할 때만 조금씩 썼는데 인도랑 유럽 쪽에서 또 엄청 강세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망한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인도에서 많이 쓰고 동남아 지역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의 가장 큰 무기예요. 메타가 새로 시도하는 서비스나 뭐 출시하는 제품들을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직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이점이죠. 단순 광고 수익 외에도요. 최근 몇 년 동안은 하드웨어 쪽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출시한 레이벤 안경이 대박을 치면서 7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저는 사실 페이스북 주식 거의 사자마자 이 퀘스트 2라는 기기를 주문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걸로 게임 몇 번 해보고 조금 어지러워서 저는 크게 깊은 인상을 받진 못했는데 어쨌든 한 번 쓰고 손님 접대용이 돼버리면서 손님들한테 써보라고 주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디자인이 좀 사실 좀 되게 못생기지 않았나요? 그냥 디자인도 쓰면은 거의 바로 마스터 이행이라 아무튼 좀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그런 기기였습니다. 근데 또 간사하게 주변에는 또 혁신이라고 한 개 사보라고 권하고 다니고 좀 그랬어요. 그땐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요. 아니면은 뭐 주가 부양에 콩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타는 지금도 오클리하고 스포츠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했고요. 올해 10월에는 퀘스트 4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확실히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AI 투자인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200조 가량의 투자가 있을 거라고 발표했는데 물론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거의 냉전 시대 군비 경쟁처럼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가총액 대비한 액수 자체를 보면 메타가 제일 공격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작년에는 또 1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를 써서 스케일 AI라는 기업의 지분을 49% 인수하고 여기에 이제 97년생 CEO인 알렉산더 왕을 AI 최고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게 대체 이 정도 돈을 주고 누군가를 영입하면 무슨 느낌일까요? 경영진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주면 저는 이 직원이 뭘 하나 약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괜히 밥도 오래 먹고 있으면 좀 막 사원증에 전기 충격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던 인수이자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알렉산더 왕과 함께 뮤즈 스파크라는 완전히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어요.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메타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니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AI 주치 역할을 해준다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실시간으로 칼로리나 영양 성분 같은 걸 분석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 조심해야 돼? 하고 물어보면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약간 의사 자격 있는 PT 선생님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AI 모델로 그동안 헛돈 쓴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게 지금 메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CEO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뭐 금융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AI 같은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CEO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메타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의 빅테크 창업자들이 그러하듯이 마크 저커버그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했을 때만으로 19살, 20살 정도였고 2008년에 불과 23살의 나이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의 자산을 달성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던 게 2012년인데 그때 마크 저커버그 나이가 한국 나이로 29살이었어요. 이렇게 번뜩이는 창업자가 아직도 40대 초반이란 게 메타 주주들 입장에선 참 든든한 느낌일 거예요. 저는 마크 저커버그의 가장 큰 장점은 실행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되었다 보니 뭐 몇 차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 길게 보면 과감하게 베팅하고 항상 결과로 증명했어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건 회사 역사를 바꾼 신의 한 수였습니다. 메타버스는 많이 아쉽게 됐지만 사실 80조를 넘게 먹었으니까 아쉽다는 말로만 넘기기엔 베팅액이 좀 크긴 했네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까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던 건 페이스북 의결권 6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예요. 사실상 마크가 갑시다 하고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움직이는 구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뭐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흔히 말하는 극도의 효율충이란 건데 밥 먹을 때도 자리에 앉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세팅하고 치워주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고 옷장에 똑같은 의상을 수십 벌을 준비해놔서 아침마다 옷 고르는데 시간을 안 쓴다고 해요. 보면 미디어에서 볼 때마다 똑같은 티셔츠만 입고 있는 게 괜히 그런 느낌이 든 게 아니에요. 요새는 좀 힙합 전사처럼 입고 다녀서 스타일이 변하긴 했는데 이 옷도 똑같은 게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외모가 독특해서 사람이 아니라 reptilian이라는 밈이 있어요. 이게 예전 청문회에서 물 마시는 장면이 되게 외계인같이 나오기도 했고 한 번은 Q&A에서 말이 살짝 꼬여서 너흰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말실수를 했는데 이 클립이 아직도 쇼츠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취미로는 MMA, 주짓수도 꾸준히 연습을 해서 상당한 실력자라고 합니다. 한때 일론 머스크랑 X에서 막 싸우면서 둘이 옥타곤에서 대결한다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제가 스파링 영상을 한번 보고 왔는데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머스크는 잘 도망친 게 맞습니다. 만약에 성사됐으면 아마 마크 저커버그가 그냥 머스크 반으로 접어버렸을 거예요. 이번엔 페이스북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2012년에 공모가 38달러로 상장했습니다. 엄청난 관심 속에 상장해서 변동성도 되게 컸어요. 그 해에 45달러까지 올랐다가 또 17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우상향하다가 2022년에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한번 제대로 자유낙하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때 고점이 384달러였는데 4분의 1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때 증발한 금액이 1경이 넘었는데 그 당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 이상 되는 금액이 날아간 거였어요. 참고로 저도 이때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실적 발표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가 어떻게 됐나 보는데 마이너스 30%가 찍혀 있는 거예요. 약간 이 정도 되는 대형주가. 저는 그래서 진짜 뭐 마크 저커버그 납치라도 당한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납득이 되지 않는 하락폭이었는데 그래서 실적 발표 영상을 보니까 표정이 무슨 청문회 때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싶었는데 저는 결국에 반토막 나기 전에 지지치고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는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거의 $800 선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또 SNS 중독 관련해서 패소하기도 했고 전쟁에 AI 지출까지 겹치면서 $600대 선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없겠지만 저점에 샀던 사람들은 거의 6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겠네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글래스도어라고 미국판 블라인드 겸 자플래닛 같은 사이트에서 회사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메타 같은 곳은 직원도 너무 많고 엄청 큰 회사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재미로만 보려고 해요. 일단 전체 평점은 무난한 편인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여기 CEO 어프로버이라고 CEO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 젠순왕 지지율이 97%거든요. 51%면 웬만한 나라들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수준인 건데 저는 그래서 뭐 MMA 배워서 애들 때리고 다니나 했는데 이게 리뷰를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 보기엔 너무 많으니까 추천수가 많은 긍정적인 리뷰랑 부정적인 리뷰를 한 개씩만 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리뷰인데요. 요약하자면 부서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고 커리어 쌓기에 좋은 대신에 주변 동료들이 다 괴물같이 똑똑해서 압박감이 좀 있고 워라밸은 기대하기 힘들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돈 많이 주는데 일 많이 시키는 회사에서 나올 법한 리뷰예요. 이번에는 추천수가 제일 많은 부정적인 리뷰인데요. 이건 사실 만국 공통인가 봐요. 보통 부정적인 리뷰 글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일단 장점은 밥 맛있고 돈 많이 주고 이미지 좋다. 사실상 그냥 글자 채우려고 넣은 그런 수준인데 단점은 이제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분은 페이스북에 다니면서 가스라이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워딩이 되게 센데 신입 부트캠프 때부터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페이스북을 얼마나 억까하는지 너 같은 벌레가 여기 들어온 게 얼마나 특권인 건지 이렇게 무한 세뇌를 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좀 무섭긴 한데 그 외에는 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공포 정치가 좀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가 너무 심해서 동료들이랑 서로 묻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정도네요. 글래스도어는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저는 메타라는 기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투자 의향도 있고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더가 위기 대처 능력을 과거에 여러 차례 보여준 게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설령 투자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마크 저커버그의 베팅이 성공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조를 넘게 써서 결국 그들이 원하던 AI 주권을 확보할지, 스마트 글래스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20조를 넘게 써서 데려온 이 알렉산더 왕이 마치 독일 월드컵 때 괴체처럼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맨유 산체스 마냥 그냥 꺼기형이 돼버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타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